브라이트 here, 루멘제이입니다. 오늘 브라이트 팟캐스트 우리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요즘 계속 삼성이랑 이제 애플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브라이트 팟캐스트를 좀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조금 시작을 하면서 영상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려고 이 팟캐스트를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느끼는 점,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 진행될 내용들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른 이제 외적인 것들을 준비를 해볼까 마음을 먹어도 자료를 조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삼성 아니면 뭐 애플 아니면 뭐 등등등 조금 메이저 회사의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지역적인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어 할 만한 이런 회사들의 내용을 조금 좀 채널이 커지면 제가 소개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영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제 애플과 삼성 그리고 좀 등등 메이저 회사들의 내용들을 브라이트 팟캐스트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애플에서 나올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한 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아이폰에서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 뭐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군 이제 밑에 이제 조금 가격이 싼 아이폰, 이제 아이폰 SE가 이제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아이폰 SE가 사실 예상하고 다르게 좀 흥행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 SE가 벌써 4세대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4세대를 지금 애플이 준비하면서 항상 나오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SE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 등등등 이제 좀 제조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원래 삼성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한 4세대 디스플레이 제조를 이번에 생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9to5 Mac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루머 홈페이지의 루머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루멘제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적어주시면요, 브라이트 팟캐스트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새롭게 나올 애플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한 루머 내용인데요. 크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이 내년에 생산될 아이폰 SE 4세대,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4세대에 대한 디스플레이 생산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을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회사인 BOE에게 이렇게 맡겼다라고 해요. 이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애플하고 삼성 간의 디스플레이 가격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플이랑 삼성의 그 디스플레이 가격 합의가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전에 항상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애플 쪽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려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가격을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가격에서 쇼부를 보지 못했답니다. 애플이랑 삼성이 이제 그런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조율을 하지 못했는데,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SE 4세대에 불렀던 가격이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당 $25, 즉 하나로 33,000원 정도 불렀는데, 이제 삼성에서는 한 장당 $30, 즉 한 4만 원 정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율이 좀 되지 않아서 이제 이번에 삼성과 애플의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가 이제 이렇게 맞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 SE 4세대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국 회사인 BOE에서 아마 생산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이게 이제 애플 아이폰의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야기 진짜 많았습니다. LCD 생산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OLED 생산 때도 그랬었고, 어떤 회사가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이제 품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품질 문제가 좀 이렇게 크게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중국의 BOE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교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국의 BOE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냈었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3 디스플레이를 사실 차질 없이 이제 생산했습니다. OLED죠. OLED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때였죠? 12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어떤 나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걸로,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제 BOE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품을 이제 냈는데요. 그때 BOE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OLED 제 기억으로는요. OLED 생산을 하고 나서 버닝 현상이 삼성보다 조금 더 크게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BOE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아이폰 SE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4에 채택될 이제 그 디스플레이 모습으로 이제 아마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 결정, 이제 삼성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결정에 따라서 아이폰 SE보다는 아마 삼성에서도 조금 이제 아이폰 그런 플래그십 모델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할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폰 SE가 이제 아이폰 전체 그리고 애플 제품의 전체의 판매량을 봤을 때 SE는 약 3.7% 정도밖에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3.7%도 포기할 수 없는 좀 이렇게 큰 작지 않은 거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3.7%가 말고 이제 더 큰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좀 이렇게 삼성은 이제 디스플레이 납품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이번 이 생산 거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는 이제 이 SE가 아마 SE 4세대죠. 이제 이 SE 4세대의 BOE 디스플레이가 아마 큰일이 없으면 이게 채택이 될 예정인데, 아마 애플에서는 이제 이 생산 능력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이제 아마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SE 4세대의 판매량도 아마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확실히 이 OLED 산업에서는 삼성이 확실히 좀 잘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이제 BOE가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버닝 현상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내놓고 나서의 이제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OLED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의 기술은 삼성의 기술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지금 애플의 팀 쿡이 이제 중국 상하이에 갔었죠.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서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뭐 전 세계 최고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현재 지금 애플이 이제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에서도 예전 판매량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판매량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폰 SE 4세대가 조금 어떤 판매량을 보일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 자료가 지금 보니까 2세대, 3세대 이제 판매량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요. 좀 놀랐습니다. 3세대가 2세대보다 부진했습니다. 즉 2세대가 3세대보다 판매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큰 차이는 없지만 2세대가 3세대보다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4세대의 판매량이 어떨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SE가 이제 그다음 세대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조금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SE 4세대는 애플에게 있어서 조금 이제 이 플래그십이 아니라 이제 좀 엔트리 모델에서
좀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이 향후가 결정될지가 조금 결정될 좀 중요한 이제 SE 4세대의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SE가 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SE 4세대 이 BOE 기술이 좀 어떻게 애플에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좀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볼만한 좀 재미난 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삼성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했을 겁니다. SE,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도 삼성에게 있어서는 좀 엄연한 고객입니다. 고객층이죠.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어쩌면 포기하는 결정이에요. 이제 삼성에서는 이 SE를 포기하면서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판매량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애플에게는 이제 이 엔트리 모델의 BOE 회사에 맡기게 될 텐데, 이제 이 BOE 회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건. 이제 이 각 회사들 간에 조금 고민이 아마 올해 내년에도 아마 지속이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를 구매하시는 좀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SE가 좀 몇 명 있는데요. SE 그 다음 세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팟캐스트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아이폰도 그렇고 뭐 갤럭시도 그렇고 스마트폰, 그리고 뭐 패드,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노트북까지도 우리에게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번인 영상이 좀 심하게 되면 내가 뽑기를 잘못했다.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 기다렸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삼성과 애플에서 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아갈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요,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그리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